네, 이번 동영상은 볼츠만 솔버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짧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동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츠만 방정식에 대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목표는 디멘저널리티를 줄이는 것입니다. 볼츠만 방정식이 차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공간에 대해서는 1차원 방향으로, 채널 방향으로의 트랜스포트를 고려를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1차원 문제로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을 하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K-스페이스가 여전히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 두 번째 동영상에는 실제로 이 작업을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를 위한 밑바탕으로 먼저 에너지 공간에서 볼츠만 방정식을 명시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일반적인 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X와 이필론, 운동 에너지인 이필론과 phi, K 스페이스에서의 혹은 에너지 스페이스에서의 앵글인 phi를 사용을 하여서 디스트리뷰션 펑션 F를 정의를 하고요. 이것이 각각 시간, 공간, 이필론 그리고 phi에 대해서 그 미분이 되었을 때 어떤 관계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들어냈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량을 줄이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금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푸리의 하모닉스 익스펜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푸리의 하모닉스를 사용한 K 스페이스 혹은 에너지 스페이스의 전개를 통해서 실제로 차원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푸리의 하모닉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정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팜이라는 사람의 그 노테이션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코사인 m 세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y 서브 m이라는 걸 푸리의 하모닉이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요. 이 m은 임의의 정수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자연수 m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저 코사인 m 파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앞에 붙는 저 C 서브 M이라는 게 붙게 되는데요. 이 C 서브 M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C 서브 M은 그냥 1 오버 파이를 스퀘어 루트 취해 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직 C 서브 제로일 때만 1 오버 2파이를 스퀘어 루트 취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상수고요. m이 0이 아닌 다른 모든 상황 1, 2, 3, 4 할 거 없이 모두 다 c 값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m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페이즈를 잘 조정을 해서 사인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m 값이 음수인 경우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 푸리의 하모닉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1 오버 파이를 스퀘어 루트 한 것 곱하기 코사인 m 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식이 있었죠. 그 에너지 공간상에서 쓴 볼츠만 방정식이 있었을 텐데 거기다 그냥 y 서브 m을 곱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m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m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m을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m이 임의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식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단순히 y 서브 m만 곱해졌으니까 그 전에 식에 비해서 특별히 더 복잡해질 것은 없겠죠. 그리고 대신 앵글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항들만 제가 붉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g 곱하기 d 입실론 같은 것들은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앵글과는 무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검은색으로 빼주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저 항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기서 코사인 파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y 서브 1을 c1으로 나눠준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n 파이라는 것도 y 서브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c-1으로 나눠준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표기를 c1하고 c-1을 다른 값인 것처럼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걔네들의 값은 모두 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던 식을 앵글에 대해서 파이라는 앵글에 대해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가장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볼까요? 그게 원래 시간 미분에 대해서 f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항이었죠. 거기다 y 서브 m이 곱해져 있는데 f 곱하기 y 서브 m을 앵글에 대해서 적분한 식을 바로 f 서브 m이라고 표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항이 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가 곱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y 서브 m이 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f라는 성분이 사실은 여러 개의 다양한 f 서브 m 성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를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f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m 성분들에 대해서 f 서브 m 프라임 성분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될 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y1이라든지 그 다음에 ym에 덧붙여서 이 f가 제공하게 되는 y 서브 m 프라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y라는 y 서브 m 이 푸리의 하모닉스가 3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적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분된 것들은 적분을 하고 나면 어떤 상수가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숫자 하나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삼중곱이라고 부르고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윕실론으로 표현한 그 값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m 프라임 m 1에 대해서 윕실론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y 서브 m 프라임 곱하기 y 서브 m 곱하기 y 1을 다 곱한 다음에 앵글인 파이에 대해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준 어떤 상수가 됩니다. 이것은 쉽게 바로 지금 당장 그 값을 구할 수는 없어도 테이블을 통해서 구해놓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틱한 식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봤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그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꾸면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값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두 번째도 보시면 세 번째 항도 보시면 이제 동일한 윕실론이 또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f 곱하기
코사인 파이 곱하기 y 서브 m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의 네 번째 항은 조금 다른데 윕실론인데 마이너스 m 프라임의 m의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 프리 하모닉스는 익스펜션은 좀 긴 이야기인데 일부러 짧게 잘라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리 하모닉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공간에서 쓴 볼츠만 방정식에다 단순히 프리 하모닉스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앵글 베리어블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항들이 엄청 많은 복잡한 것이 나온 것 같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최종적으로는 간략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